안녕하세요. KNS 어학원 김다나 강사입니다. 네, 오늘 중동고 1학년 설명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중간고사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출제 작년이랑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분 정도 들어오신 것 같네요. 시간이 12시 3분이 되어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설명의 순서 말씀드릴게요. 중동고 1학년 영어 내신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릴 거고요. 내신 특징 보여드릴 거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신 문제가 어떻게 특징이 되어졌는가 실질적으로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KNS에서는 그렇다면 이런 내신 대비를 위해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지 내신 교재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다가 KNS 내신반 시간이랑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동고등학교는 이제 교과서는 천재김 교과서를 쓰고 있고요. 네, 강남에서는 이제 이쪽에서는 많이 쓰지 않는 교과서인데 어쨌든 중동고 이거 쓰고 있고, 교과서는 시험 때마다 2과씩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번 중간고사였죠? 1과 2과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3과 4과, 그럼 2학기 때는 5, 6, 7, 8 이렇게 항상 2과씩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교재는 21st Century Reading, 테드톡 들어가고 있죠. 아마 다 중동고에 관심이 많으셔서 다 아시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현재 중동고 1학년 학부모님들인지 아니면 뭐 예비 고1 학부모인지 잘 모르겠지만, 오늘 들으시고서는 예비 고1 같은 경우에 정말 자사고 중동고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다른 학교를 보낼 것인가, 우리 아이의 시험 스타일에 잘 맞는가 보시고서는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드토크도 항상 2과씩 들어가거든요. 2과씩 들어가고, 출제되는 이제 방식은 서술형하고 이제 내신 스타일로다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도 들어가는데요. 모의고사는 이제 한 회차가 이렇게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이제 12지문이 들어갑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6월 모의고사랑 11월 모의고사에서 각각 6문항씩 총 12문항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전체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부분만 이렇게 뽑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제 간접적 영역들 있죠. 그리고 빈칸이라던가 순서 배열 이쪽에서 좀 어렵다고 하는 시험 봤을 때 오답률이 높고 좀 어렵다고 하는 지문들, 그것들만 추려서 시험 범위로다가 들어가는데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항상 중동고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에서 난다라는 거. 보통 이제 더 어렵게 나오는 학교들, 지문 어려운 학교, 여학교들 같은 경우에 고3 모의고사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중동고는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모의고사였고, 올해 중간고사 때는 작년 6월과 11월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의고사는요, 절대 서술형으로 나오지 않고요. 서술형은 이제 교과서랑 부교재 이쪽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모의고사는 항상 이제 객관식 수능형으로다가 출제가 되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주제라던가 순서 배열이라던가 문장 넣기, 빈칸 이렇게 수능형으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 밖에 이제 학교에서 이제 프린트가 나오거든요. 학교 프린트는 뭐 따로 별거 크게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교과서랑 부교재에 나오는 어휘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프린트예요. 그래서 막상 아이들 갖고 오면은 저희도 학원에서도 그 정도는 다 준비가 되기 때문에 크게 별건 없는데, 어쨌든 이제 학교 프린트가 나온다라는 거. 중동고가 어휘 문제가 되게 세다라고 많이 들으셨죠. 보통 이제 변별력 되는 문항들이 서술형과 어휘 문제인데요. 특히 이제 어휘 서술형 많이 이제 변별하는 건데, 여기 나오는 단어들, 정리해 준 것들, 그 단어들에서 파생되어서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학교 프린트 나온 단어들, 그것도 이제 무시하지 말고 거기 나온 단어들 위주로다가 파생형,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암기해서 공부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혼자서 공부하기에는 아이들이 그냥 기본적으로다가 이제 프린트가 나오면 습관적으로다가 스펠링하고 한글 뜻은 다 외우잖아요. 그쵸? 근데 더 나아가서 본인이 명사는 어떻게 생겼는지, 동사 어떻게 생겼는지 따로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학원에 오면은 그런 점이 좋죠. 학원을 다 준비를 해주니까. 이따가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생형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범위는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시험을 치렀죠? 1학기 중간고사를. 그럼 이번 1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다가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중동고는 문항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객관식이 32문항, 서술형이 총 8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이번 중간고사에 대해서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저는 중하? 네, 시험이 중간고사다 보니까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1년 중에서 가장 쉬운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1학기 중간고사는 좀 쉽게 나와요. 가볍게 나오는 편이고 이제 기말부터가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죠. 그래서 이따가 기출문항 보여드릴 때요. 이번 중간고사만 보여드리면 좀 너무 좀 쉬워 보일 것 같아서 올해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지만 뭐 예년에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같이 비교해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시험 범위에 교과서가 2가가 들어가고 태그도 2가가 들어가고 모의고사가 12문항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각각의 그 문장수의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중동고는 교과서의 비중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학교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40문제 중에서 교과서가 무려 14문항이나 들어갑니다. 테드랑 별 차이 없죠? 서술형 총 8문항 중에서 테드랑 교과서랑 똑같이 반반씩 4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고요. 교과서 문항수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랑 다른 게 중학교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학교별로다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만약에 소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같은 경우 이렇게 묶어서 같이 수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은 부교재가 없으니까 학교 프린트 있어봤자 문법 관련된 프린트고 어휘 프린트이기 때문에 그냥 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교과서라던가 다른 문법 사항들 공통이기 때문에 교과서가 같으면 같이 이렇게 한 반에 묶어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메인이 아니에요, 원래. 교과서는 그냥 형식적으로 들어가고 거의 부교재가 다 거기서 시험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가 같다고 절대로 같이 이렇게 묶어서 수업을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한 명이든 2명이든 3명이든 교과서가 아니라 학교별로다가 이렇게 나눠서 수업을 해야지만 그 학교에 맞춰서 맞춤형으로다가 내신 대비가 되거든요. 또 같은 교과서랑 같은 부교재를 쓴다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시험 나누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절대 같이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중동고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원래 부교재가 대부분이고 교과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형식적으로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학교는 보시면 아시지만 교과서의 비중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교과서도 정말 꼼꼼하게 이렇게 다루어 주시고 문제도 이렇게 나기 때문에 학원에서도 공부할 때 교과서라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고 교과서 내용 아무리 쉬워도 나오는 어휘라던가 문법 사항들 모든 것들을 다 내용 마찬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의 비중이 굉장히 큰 학교다. 그 다음 테드톡 들어가죠. 네, 뭐 교과서보다 조금 더 객관식 2문항 더 추가되었긴 했지만 네, 비슷하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많은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교과서랑 테드 같은 경우에 이번 중간고사를 보니까 변형이 되기는 됐는데 그렇게 막 심한 변형은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변형이 됐지만 이렇게 미미하게 중간고사라서 아마 그랬던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다가는 내용 변형, 다시 내용 쓰기 이런 것도 많이 변형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남학교 중에서 지문 변형이 심한 학교 중에 하나가 뽑아라 하면 이제 중동고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중간고사는 난이도가 좀 내려가서인지 그렇게 변형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냥 네, 되게 미세한 변형? 그래도 약간 변형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의고사 총 12문항이 이제 시험 범위였잖아요. 그 중에서 9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거의 다 나온 거죠. 3문항 빼고서는. 그래서 모의고사 이제 공부할 때 빈칸과 순서별 지문이었기 때문에 내용도 되게 난해하고 어려웠거든요. 그런 것들도 이제 꼼꼼하게 모든 걸 다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를 했어야 되고 3가지가 다 너무나도 골고루 나와서 정말 뭐 하나 버릴 게 없어요. 교과서도 열심히 해야 되고 당연히 테드톡, 부교재도 열심히 해야 되고 모의고사도 빠뜨리지 말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제가 여고에서는 진선여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진선여고 같은 경우에는 진선여고뿐만 아니라 경기여고도 마찬가지지만 교과서에서 거의
출제가 안 되거든요. 많아봤자 2문항, 이제 3문항 이 정도 출제가 되어져서 거의 이제 다 부교재 위주로다가 공부를 하고 시험 대비를 하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진짜 버릴 게 없어요. 정말 다 교과서도 꼼꼼히, 테드 토크도 꼼꼼히, 모의고사도 꼼꼼히 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번 시험 문제를 중간고사를 말씀을 또 드리면, 원래 변별력이 되는 문항이 어휘잖아요. 그쵸? 어휘와 서술형에서 중동고가 변형이 많이 변별이 되어지는데, 올해는 문법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오지 않았나. 변별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문법 문제가 조금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을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기본기를 좀 탄탄하게, 정말 문법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야겠다, 그런 생각 한 번 더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따 문제 보여드릴 거예요. 문법적으로다가 테드토크랑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법 사항들을 그냥 문법 문제로다가 본문이 아니라 다음 중 어법상 맞는 거 틀린 거 해갖고서는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항상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동고에서 그러면 내신을 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중동고 내신의 특징이 어떤가? 정리를 해보자면, 일단 이번에는 뭐 어휘 같은 경우가 세게 나오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어휘력이 풍부해야 된다. 이제 1학기 기말에는 좀 더 어렵게 나오겠죠? 어휘가 변별이 될 텐데 어휘력이 풍부해야 되고, 그리고 추론 문제 하는 데 있어서 어휘를 잘 알아야 추론이 되기 때문에 좀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법, 이번에 좀 많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서술형에도 어법 문제가 적용이 되어서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딱 고등학교, 이제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다른 점은,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마다 핵심 문법 사항이 있잖아요. 한 과마다 2가지씩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과에서는 뭐 관계사랑 뭐 동명사가 나온다. 그러면 이제 그걸 아이들이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고 학교 문법 시험 문제도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데, 고등학교는 문법 범위가 없어요. 그냥 전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는데, 특히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 기본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다른 학교랑 좀 다르게 교과서에 나왔던 문법 사항들을 서술형이라던가 객관식 문항으로 다 풀어서 내세요. 아까 뭐 중학교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공부하면 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고등학교 중에서도 이제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법 사항들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독해 같은 경우, 독해가 잘 돼야 시험의 점수가 잘 나오는 학교가 또 하나 중동고예요. 추론 문제, 지층 추론이라던가 뭐 내용 추론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내용 변형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번엔 심하지 않았지만 기본적으로다가 좀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독해 능력이 정말로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휘 같은 것도 막 변형시켜서 많이 넣으시거든요. 그래서 어휘력이 또 여기에 필요하다라는 거, 독해하는 데 있어서, 네, 독해가 잘 돼야 중동고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변별이 되는 이제 서술형인데요. 서술형은 이제 복합적으로 다 모든 것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써라. 혹은 다음 주어진 단어들을 윗글에 맞도록 영작을 해라. 이런 식으로다가 출제가 되어져요. 혹은 한글을 주고서는 영작을 하시오. 이렇게 되어지는데, 일단 내용을 알아야 빈칸에 들어갈 게 알겠죠? 그 추론이 잘 되어야 되는 거고, 당연히 어휘가 받쳐줘야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작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이 되어져야 돼요. 작년 문제, 예년 문제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 아, 문법이 저 정도까지 잘 되어야 되는구나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항수가 많습니다. 객관식이 32문항, 서술형이 총 8문항이죠. 40문제잖아요. 시험 시간 50분이죠. 뭐 마킹하는 시간, 시험지 받고 막 이렇게 하는 시간 빼면은 뭐 거의 뭐 47분, 46분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각 문항에 있어서 시간 배분을 정말 잘해야 된다. 그리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 생각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서술형의 시간 분배를 많이 해야겠죠. 그러려면은 객관식에서 빠른 속도로 문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도 객관식을 보면 문제 난이도는 높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쉬운데, 그런데 시간을 좀 많이 쓰게끔 그렇게 문제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 배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객관식을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시험 대비를 할 때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겠죠. 학원에서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 내용을 정말로 충분히 그냥 딱 봤을 때 아, 이건 인형이구나. 여기 나오는 단어들이 파생어가 이렇게 있고 유의어들이 이런 것도 있다라고서는 다 정리가 되어서 문제를 보고서는 착착착 풀 수 있게끔 그렇게 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이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 얘기하더라고요. 보니까 첫 시험이다 보니까 이제 긴장을 많이 했겠죠? 그리고 또 중동고 워낙 잘하는 아이들도 많고 이러니까 이제 분위기도 다 긴장하는 분위기 이랬나 봐요. 그래서 각 반에서 뭐 한두 명 정도는 뭐 밀렸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왔는데 선생님 우리 반에 누구 잘하는 애 있는데 뒤에 밀렸다고 막 이런 얘기 해요. 그러니까 좀 아이들이 멘탈도 좀 강해야 되겠죠. 그쵸? 첫 시험이라 너무 긴장해서 그런 실수 나왔던 것 같고 그렇게 밀렸은 데는 당황을 했으니까 그렇겠죠? 시험 대비할 때 조금 덜 충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자기가 생각하지 않았던 어휘라던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아이들은 내가 본 거랑 다른데 공부했던 거랑 다른데 하면서 이미 당황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잘 안 나고 시간은 막 가니까 시간 내에 해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실수가 나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시험 대비할 때 좀 꼼꼼하게 충분히 반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법 문제 보여드릴게요. 아까 전반적인 어법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 올해 나왔었던 그런 문제인데요. 그냥 단독 문제예요. 뭐 윗글에서 뭐 어법상 다른 거 같은 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포함된 문장 나왔죠. 제가 말씀드렸는데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문법 사항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출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게 동격의 대시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넘어갔네요. 고정이 안 돼 있었네. 동격의 대시 교과서에 나왔었거든요. 그거를 아이들이 정말 동격의 대절을 잘 알고 있는가 선생님께서 출제를 하신 거죠. 그래서 동격의 대 요거 알고 있는지 또 마찬가지죠. 동격의 대 요거 알고 있는지 그거 물어보신 거고요. 그 또 나온 게 분사가 나왔어요. 현재 분사랑 과거 분사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이게 시험범위야 라고 하지 않아도 늘 나오는 거죠. 항상 영어 하다 보면 항상 나오는 건데 그래서 나왔던 게 여기서 봐보시면 아이들 이제 헷갈리게끔 하신 게 전치사 다음에 보통 ing가 나온다라는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가 나온다라는 게 너무나도 머리에 박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아니죠. 사용이 되어진 쿠킹 오일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 쿠킹 오일을 꾸며주는 PP로 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맞다라는 거, 그거 알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신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이렇게 현재 분사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정답이었는데 초대가 되어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남자들이기 때문에 invited라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사실 문법적인 거는 어렵지 않아요. 너무나 쉽잖아요. 그래도 아이들이 이런 기본기를 꼼꼼히 잘 갖추고 있는가, 문법이 기본이 잘 되어져 있는가, 그거를 묻는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이게 출제가 되었어요. 이번에 또 출제되었던 문법 문제인데요. 서술형화다 됐거든요. 서답형화다 된 건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서 틀린 거 골라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답에다가 표시를 해줬었는데 테드에서 나온 거였는데요. 여기도 딱 그냥 기본 걸 묻고 있는 거예요. cause라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오는가 그걸 알고 있는가 그거 물어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거 조금 아이들이 많이 헷갈렸을 텐데 break라는 단어 막 허풍 떨다 막 이렇게 막 그런 단어로서 이런 자동사거든요. 허풍 떨 무언가 자랑할 무언가 라고 했을 때 break something이라고 쓰진 않죠. break는 자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반드시 같이 써야 돼요. break about something이라고 해서 뒤에 지금 about이라는 전치사가 필요하다라는 거. 투부정사가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일 때는 앞에 나오는 명사를 목적어로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목적어로 붙었을 때 그냥 타동사라서 그냥 써도 되는지 아니면은 뭐 자동사라서 전치사가 필요한가 그거를 묻는 거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얘는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한테 이제 뭐 앉을 의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예문인데요. A chair to sit on 항상 이렇게 의자 위에 앉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앉는 건데 그런 기본들을 잘 알고 있는가. 어휘가 조금 어려운 단어로 바뀌었지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다음 중 이제 어법상 틀린 거를 골라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밑줄이 쳐져 있어서 그나마 좀 쉽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보시면 아시죠? 어휘에 밑줄을 쳐주시지 않았고 문장에다가 밑줄을 다 그어주셨어요. 그리고 5개, 지금 거의 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다가 문법 문제를 보았을 때 그냥 밑줄이 없이 틀린 데를 골라라, 그런 문제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숙명여고나 경기여고 이렇게 여고에서 많이 좋아하는 문제가 그냥 본문만 주고서는 밑줄이 없이 윗글에서 어법상 틀린 거를 모두 찾아 고치시오, 혹은 틀린 부분이 몇 군데인지 이렇게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랑 거의 별다를 바 없는 문제다. 밑줄이 다 많기 때문에 밑줄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연습하기 위해서 평소 학원에서는 이제 밑줄도 이렇게 단계별로 줘요. 처음에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주고 어법상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문장에다가 밑줄을 주고 어법상 골라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줘요. 그냥 본문을 준 다음에 틀린 거를 다 고치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서 연습을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유형의 어법 문제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도록 이렇게 익숙해지도록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은 문법상은 굉장히 쉬운 거지만, 그래서 기본이 잘 되어져 있는가, 이거를 묻고 계신다라는 거. 그 다음 이번에도 출제되었던 또 어법 문제인데요. 이렇게 어법상 어색한 부분이 없는 문장의 개수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본문하고 상관이 없죠. 본문에서 골라라 이게 아니라 진짜 그냥 기본계가 잘 되어져 있는가. 사실은 앞에 나왔던 건 똑같은 거거든요. 에스크, 목적어, 투부정사, 정말 쉬운 거잖아요. 이거 모르는 아이들 없잖아요. 이걸 묻는 거였고, 뒤에 거는 요즘이기 때문에 얘가 시제도 잘 알고 있는가, 요즘에 널 본 적이 없으니까 현재 완료로 써야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 있는가. 각각의 문법 사항들이 교과서에 나온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나왔던 한 문장인데, 그거랑 관련해서 너가 그 문장이 왜 그렇게 쓰였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C, D, E, F는 다 맞는 거였거든요. 가정법에 대해서 물어보신 거고, 마찬가지로 형용사조문법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이렇게 목적격으로 쓰인 투부정사, 그거 물어보시는 거고, 마지막 거는 분사죠, 분사. 아니네요. divide A into B, 이런 구문. 분사구 맞군요. 그리고서는 컴마가 없어야 되는데 있었네. 분사구문. 그래서 문장이 이어질 때 분사로다가 분사구문으로 연결이 잘 되어지는지, 이런 기본적인 문법 사항들 보고 계신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각의 ABCD 문항이 묻는 문법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주제를 갖고 어떤 이제 문법 사항 갖고 그것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수능 이제 어법 문제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28번, 29번 문제에서 항상 어법상 바르지 않은 거 고르시오 나올 때 포괄적으로 다 나오죠. 전체적으로. 그거를 위한 대비 훈련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다가 그냥 구석구석 문법을 잘 알고 있는지. 그래서 중동고에 우리 아이가 가서 잘 하려면은 기본적인 문법은 다 끝내고 보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이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때 문법은 정리하고 올라가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이거는 서술형인데 이번에 출제되어 거거든요. 중동고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좋아하시는 스타일이 있어요. 좋아하시는 문법이 있고 그게 있는데, 항상 이제 교과서가 매년 중간고사에 꼭 나오는 문법 사항이 있거든요.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상관접속사가 나와요.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나라의 법 B, 이런 구문이 나오는데, 사실 그 중학교 때 1, 2학년 때 배우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내세요. 정말 쉬운 건데 그만큼 이제 기본부터 이렇게 한다. 중간고사 문제 제일 쉽다고 말씀드렸죠. 중간고사 때 정말 기본 물어보시고, 기말고사 때 조금 더 이렇게 물어보시고, 시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가장 기출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항상 교과서 1과에서는 상관접속사, 그거를 이용해서 영작 내시고요. 어법 문제 꼭 내시고요. 또 하나, should have PP 그 구문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관해서도 항상 꼭 내세요. 시험 문제를. 올해 문제예요. 올해 문제였는데 여기 지금
과거에 뭐뭐 했어야 됐는데 안 해서 후회하는 표현이죠. should have pp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다가 지금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플랜트였기 때문에 워럴을 수동태 써서 been 워럴드까지,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건데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웬만한 그냥 문법이 기본적으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은 다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어법 문제였고요. 올해 출제가 되었는데 얘가 작년에도 나왔었습니다. 작년 문제 보여드릴게요. 작년에도 이렇게 서술형어 나왔었어요. 각각의 주어진 A, B를 이용해서 의미상 맞도록 써라, 그런 문제였는데 밑에 정답 보이시죠? 위에서는 이제 should have pp에서 부정까지 뭐만 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라고 약간 응용 들어간 거였죠. B번이 마찬가지로 올해랑 똑같이 출제되어진 should have been taught라고 해서 should have pp에다가 수동태 들어간다라는 거. 그래서 중동고 시험 대비를 계속 하고 오래 한 선생님들은 각각 이제 그 시험 때 얘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아세요, 다. 그거에 맞춰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작년에도 나왔고 해만에 나오기 때문에 올해 당연히 나온다. 저도 마찬가지로 should have pp 이거 올해 나온다. 그리고 작년 기출 문제 풀면서도 이렇게 주어에 따라서 수동태로다가 나오고 부정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꼭 숙지를 시켰죠. 그래서 뭐 쉬운 거였지만 정말 뭐 모든 학생들이 다 문법이 잘 되어 있지 않잖아요. 저희 학원에도 잘하는 아이도 있지만 좀 기본기 약한 아이가 있거든요. 그 아이도 아까 그 3점짜리 서술형 문제는 그냥 보자마자 거뜬하게 그렇게 썼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시킨다라는 거. 그래서 학원 선생님이 그 학교의 스타일에 대해서 알고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가 아이들 1, 2점에도 등급이 갈리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것도 이제 올해 출제된 거였거든요. 올해 좀 쉬웠어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지만 이렇게 문제가 막 까다롭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법상이었는데 이것도 서술형이었는데 이제 어순 배열하면서 이 비동사만 다른 걸로 이제 시제 맞춰서 바꿔주려는 거였거든요. 진짜 쉬운 거죠. 진짜 정말 쉬운 건데 선생님께서 이제 물어보신 거는 또 마찬가지로 동격의 대절 요거를 알고 있는지. 지금 이제 제가 문제를 이렇게 보여드렸잖아요. 올해 출제된 것만 해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어머니들도 지금 딱 계속 들리시죠? 동격의 대절 나왔었고 오형식에서 동사,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 오는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should have pp 이런 구문들. 이제 어머니들도 전문가 된 거죠.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내년 중등고가 돼. 그러면 중고가 되었을 때 너 요거 이런 사항들은 반드시 알고서는 이번 시험을 봐야 된다. 그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쵸? 당연히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서는 시험 대비를 시키니까 아이들이 시험 볼 때 조금 더 자신감을 갖고 정답에 더 접근할 수 있게끔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운 거죠.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중동고에서는 또 지칭 추론이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를 풀면서 대명사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중점을 두거든요. 이번 대명사 각각의 뭐를 지칭하는가.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다가 보지 말고 복수면은 이 복수명사가 어떤 걸 지칭하는지, 단수면 어떤 걸 지칭하는가 항상 이렇게 보면서 훈련을 시켜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중동어 지칭 추론 정말 좋아하거든요. 서술형으로도 나오고 객관식 나오는데 이게 작년 문제예요. 작년에서 이렇게 다 대열됨 나오는데 조금 달랐거든요. 그래서 각각이 어떤 걸 지칭하는지 이렇게 나왔던 건데 모의고사에서 나온 거였는데 사실 어렵지 않아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시간을 끌게끔 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이 빠삭하게 숙지 같은 아이들은 보자마자 그냥 이건 뭐였고 넘어가는데 그냥 공부 대충 하는 아이들은 그때 찾는 거죠. 솔직히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거 안 틀려요. 안 틀리는데 여기에서 시간을 쓴다라는 건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냥 바로바로 내용 알았으면 가는 건데 어쨌든 이렇게 지칭 추론 문제 학교에서 좋아한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추론인데요. 이것도 뭐 내용 추론, 지칭 추론 마찬가지죠. 상징하는 게 다른 거라고 해서 이거 올해 이번 중간고사 때 나온 거였는데요. 재활용 이제 업사이클링하고 리사이클링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도 이제 뭐 내용이 많이 숙지가 되어서 이렇게 나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대명사였다면은 이제 내용이죠.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가리키는 각각의 내용들이 어떤 건가라고 해서 어렵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가서 이것도 약간 시간을 끌게끔 한 그런 문제다.
선생님들도 아시는 거죠. 문항수가 많고 변별력 아이들이 잘하기 때문에 변별을 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실수를 하게 만들어야 되고 시간을 부족하게 해서 정말 잘하는 애들 가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술형 쪽에서 시간을 좀 뺏으려고 객관식에서 이렇게 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들을 이번에 좀 많이 내셨더라고요. 네, 이렇게 추론 문제였고요. 이건 이제 재작년 문제거든요. 작년도 온라인 수업이라서 그렇게 문제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전 거를 가지고 왔어요. 네, 재작년 원래 중동고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언제든지 이렇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라고. 아까랑 또 다르죠? 지문 길이부터가 다르죠? 글씨 쪼만해진 거 보시면 아시지만 보면 다 이제 데이 뭐 해갖고서는 이게 지금 A부터 I까지 나왔어요. 굉장히 많죠? 다 이제 시간 뺏기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중동고는 이렇게 지칭 추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네, 보통 한 문제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반적인 학교는. 근데 중동고에서는 4문제 이 정도까지 지칭 추론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이렇게 지문을 공부할 때 대명사 내용들 확실하게 알고 가야 된다. 네, 강조하겠습니다. 네, 보이시죠? 네, 이것도 다 내용 일치하지 않는 거 뭐로 그러시오? 7번까지 있잖아요. 7번까지 다 시간 뺏기 용이다. 이제 서술형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술형. 이거는 재작년 문제예요. 재작년 문제. 올해 서술형도 이따가 보여드릴 건데요. 올해는 중간고사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와서 영작을 길게 하는 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문제만 보여드리면 중동고 서술형 별거 없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원래 그게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2019년도 문제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조건 보세요. A랑 B를 주었어요. 테드에서 나온 거였고요. 네, 제가 설명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내는 이거 지금 보셨으면 해서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세 단어를 주셨죠? 그러면서 조건은 그냥 어형 변화하고 단어를 추가해라.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단어를 총 몇 단어라고 주어지를 않았거든요. 그냥 단어 3개만 주고서 너가 알아서 추가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단어 수에 제한이 없어요. 그 얘기는 문법에 맞고 의미상 다 맞아. 조금 선생님하고 말하는 정답과는 다르지만 문법적으로 오류가 한 개도 없고 내용하고 영작이 된다. 그러면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정말로 기본기가 탄탄한 아이들이 중동고에서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A랑 B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도치예요. 도치. 부정어 도치랑 on이 다음에 부사구 도치 나왔을 때 같이 이제 부정어 도치 일어나는 거 그런 구문이었거든요. 일단 그냥 정답 보실게요. A랑 B 한글 보이시죠? 정답 보시면 여기 괄호 안에 3단어였다라는 거, 여기도 지금 크게 하나, 둘, 세 덩어리였다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지금 괄호 안에 것만 써놓은 거예요. 제가 전체를 다 쓴 게 아니라 괄호 안에 3단어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밑에 주어진 단어가 이렇게 길어졌다라는 거. 엄청나게 많아졌죠? 단어 추가래요. 단어 추가인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단어 추가니까 나중에 다 보고 깜짝 놀랐죠. 저렇게 많이 추가가? 일반적으로 단어 추가하려면 2-3개 생각하지 이렇게까지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로 많이 길어졌죠. 그러면서 여기 지금 부정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도치까지 잘 시제랑 다 맞춰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어려운 게 뭐냐면 문장이 그냥 한 문장이 여기까지가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죠? 컴마로 끝나고 나서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뒷문자까지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 그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그런 영작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오은니 같은 경우에도 부사하고 나와서 그 다음에 도치 나온 거죠. 그래서 도치를 얘가 다 알고 있는가 그렇게 되는 거. 그리고 또 actual IoT items appeared라고 했을 때 이 appear이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도 쓸 수 없다라는 거. 그거를 모르는 아이들은 글자 수를 안 줬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미적으로다가 이러이러한 아이템들이 등장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래 appeared라고 쓰는 애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냐면 사물이잖아요.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등장이 되었다라고 해서 수동태로 쓴 아이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appear은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 수동태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다 알고 있는지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그런 문법 상황이었죠. 제가 정규반에서 중2, 중3 특목자 사고 반을 맡고 있는데요. 이제 리뷰 테스트를 낼 때
각 학교에 이제 어려운 서술형이랑 문법 문제들을 이제 하나씩 섞어서 내요. 그냥 기출 문제 이렇게 보라고. 왜냐면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궁금하잖아요.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되어지는가. 그리고 또 우리 학원에서는 가장 높은 반인데 내가 고등학교 갔을 때 그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는가. 궁금해하고 또 익숙해지려고 섞어서 내는데 제가 이걸 냈었거든요. 저희 충북자사 진짜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과제량도 굉장히 많고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저도 되게 많이 시키고 아이들도 진짜 열심히 하고 뭐 1학년 때부터 정말로 훈련을 진짜 많이 해갖고 왔는데 제가 저희 반에 20명이 있는데 이걸 시켰는데 3명인가 좀 실수하고 틀리고 나머지가 다 쓴 거예요. 물론 완전 똑같진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동고 같은 경우에는 글자 수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법적인 오류가 하나도 없고 주어진 단어 다 사용하고 글의 내용과 맞으면 다 정답이라고. 근데 정말 몇 명을 빼고 아이들이 다 쓴 거예요. 그걸 딱 쓴 걸 보면서 되게 기분 좋았어요. 정말 아이들이 열심히 하니까 이런 것도 그냥 시간 내에 척척척 다 할 수가 있구나. 정말 훈련이 잘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지금 설명에 듣는 학부모님 중에서 중1, 중2, 중3 이렇게 아직 고등학교 안 간 중등부 아이들이 있다. 네, 믿고서는 맡겨주시면, 보내주시면, 네,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제가 훈련을 잘 시켜서, 네, 꼭 1, 2등급 맞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너무 잘해서 되게 기분 좋았었던 그런 문항이에요.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 이제 올해 문제 보여드릴게요. 올해 서술형이에요. 올해 서술형? 일단 A, B, C, D 좀 여러 개 쓰긴 하지만 보이시죠? 단어 개수도 되게 적죠. 본문 내용에 대해서 윗글에서 찾아서 변형해서 써라 라고 하는 거였는데 네, 뭐 A번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 봤을 때 그냥 금방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어렵지 않았어요. 얘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오타 났네요. 서비스 헤드인데 네, 요거 이렇게 찾아서 하면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커스터머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다 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온 거죠. 커스터머들은 이러이런 것들을 기대한다. 모든 것들이 다 available 기대하다 라고 해서 그런 것들을 기대하다 라고 예를 들어서 expectation 명사로다가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간단한 파생어지만 그대로 쓰지 않고 이렇게 파생해서 어휘를 쓰게 한다는 거 굉장히 쉽게 나온 거예요. 정말로 단어가 일단 쉽잖아요. 쉽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그리고 employee들은 여기서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보면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이 부분을 수동태로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는가 그거를 물어보시는 거였고요. 맨 마지막에 얘네가 늦게까지 더 이렇게 더 늦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내용을 얘를 이용해서 빈칸을 채우는 거였거든요. 사실 내용도 본문 내용은 너무 많이 해갖고 그냥 애들 눈 감고서도 그냥 줄줄줄 외울 정도로 하거든요. 그냥 내용 너무 쉽고 요약도 다 알아요. 다만 이것도 뭐겠어요? 위에서 찾아서 알맞은 내용들을 위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윗글의 단어를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영작하는 게 아니고 찾아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얘가 좀 시간을 좀 끌게 했던 그런 문제다. 각 배점 굉장히 커요. 8점이잖아요. 각 하나당 2점씩 해가지고. 그래서 네, 쉬운데 어쨌든 시간이 조금 걸리는 네, 그렇게 나왔다라는 거. 그래도 올해는 엄청 쉽게 출제되었죠. 아까 나왔었던 막 문장 이렇게 길게 영작하는 거랑 비교해 보시면 올해 정말 쉽게 출제되었구나 네, 느끼실 겁니다. 이것도 이제 이번 중간고사에는 안 나왔어요. 중간고사에는 이런 스타일이 안 나왔는데 원래 중동고의 어휘 문제 하면은 제일 딱 뭐 핵심이 되는 그런 네모 어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재작년 문제였거든요. 작년보다 조금 더 어렵게 나와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네모 어휘에 나오는 건데 애들이 처음에 딱 이걸 주면 그래요. 보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풀어요? 뭐가 들어갈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서 공부하기 전에 주면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얘기하죠. 그냥 이거 영영이라고 뒤에 나오는 게 영영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보고서는 여기에 관련된 어휘가 본문이랑 교과서랑 테드에서 어디에 나왔었을까? 그 두 군데서 어휘가 병에 나오거든요. 어떤 단어였을까라고 해서 테드에서 나왔었던 resilient라는 단어 요게 나왔었거든요. 네,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또 테드에서 나왔었던 gratification은 명사형 단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투부정사니까 동사로다 활용해 바꾸는
이게 2019년도 문제, 어려웠었던, 변별이 있었던 그런 네모 어휘 문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중독 선생님들이 해마다 내는 문법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학교에서 좋아하시는 문법 문제가 있다고. 어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어휘가 있으세요. resilient, gratify, gratification 이 단어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 대비를 할 때도 계속 제가 강조를 했죠. 교과서 표현 보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학교에서 좋아하는 어휘이기 때문에 어휘든 영작이든 어법이든 뭐로다 분명히 나올 것이다. 반드시 숙지해라 라고 했는데 올해 문제 보여드릴게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영작 resilient 보이시죠? 네, 요거 이용해서 한 영작이었거든요. 네,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그런 딱 스타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맞춰서 공부하면 훨씬 더 그렇지 않아요? 쉽지 않나요? 엉뚱한 거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엉뚱한 거 공부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믿고 맡겨주시면 잘 지도하겠다 그 말씀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서술형 쉬웠죠? 몇 단 안 써요.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중동고에 대해서 문제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올해는 이렇게 나왔구나 라고 보셨을 텐데 보여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어휘 같은 경우 말씀드렸죠. 반드시 파생어 학습이 필요하다. 본문에서는 명사로 쓰였지만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동사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형용 나올 수 있는 거고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파생어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문법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서술형에 대비해서 구조적인 문법 학습이 필요하고 무조건 뭐가 중요하다? 기본적인,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이 되는 문법 사항들을 반드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독해, 지문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정말 독해력이 좋아야 된다. 어휘력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영작 같은 경우에 단어를 이제 어형 변화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출제가 많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 연결되죠? 어휘랑 영작이랑 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다가 문법이 받쳐줘야 된다라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를 위해서 KNS에서는 어떤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공통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학원들도 많이 쓰기 때문에 그걸 안 보여드리고요. 테드 보여드릴게요. 테드는 중동고만 들어가죠. 다른 데서 안 써요. 중동고만 들어가기 때문에 중동고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야 돼요. 같이 쓰는 게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자료, 모의고사 이런 거 자료 정말 많거든요. 테드는 없어요. 테드는 정말 하나하나 학원에서 다 만들고 제작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서 저희 학원 문제인데요. 교재인데요. 이렇게 어휘 같은 것도 어휘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상 어휘 이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어휘에 대해서 다 스펠링도 다 쓸 수 있는지 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고 있고 그리고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해서 나왔던 것들 또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이거 어휘에 대한 거고요. 각각의 지문에 대해서 어법 변형 당연히 만들죠. 그리고 순서 변형, 문장 넣기, 기본적인 수능형 스타일 있죠. 다 대비해서 다 준비해 줍니다. 빈칸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게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어법 문제. 아까 어법 문제 말씀드렸죠. 단계별로 한다. 이렇게 단어에 해놨다가 그 다음에 문장하고 마지막에 그냥 본문만 주고 그렇게 단계별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다가 이렇게 리뷰 테스트 되고 있고 이렇게 네모 어휘 마찬가지로 응용해서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하고 비슷하게 자꾸 연습을 해야지 아이들이 시험에 들어가서 실전에 잘하기 때문에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다가 교과서까지 다 교재까지 보여드렸고요. 중동고는 현재 지금 오픈되어져 있는 반이 토요일 날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주 1회고요. 올 때마다 4시간씩 2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시간표가 되어져 있고 강사는 저 김다나 제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략적으로다가 중동고 학교 시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그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말고사 이후에 또 기말고사 문제 가지고 분석해드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 시험 대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김다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